때 11번 문제입니다. 311페이지의 실무 문제. 자, 기타 우리 공급에 관한 사항들 또 시험에 참 잘 뜹니다. 잘 뜨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관리편에서 리모델링만 하시면 딱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번 시간 다 끝내겠습니다. 11번 보십니다. 자, 11번 보니까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갑은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공급받아 소유한자로서 전매 제한 중에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서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해당 사업자가 지방공사가 아니고 수도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갑. 자, 갑은요, 전매 제한 기한의 기산점이 나와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산점. 그래서 전매 제한은 것은요, 전매 제한이 적용될 때 전매 제한 기간의 카운터입니다. 전매 제한 카운터 보시면요, 이것은요, 주택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이제 카운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1번 지금 맞습니다. 자, 2번 보니까 그 대상 주택이 수도권이 아니고 비토기가지구에서의 공공택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말입니다. 비토기 수도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또 뭡니까? 토기가지구 요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 딱 있는 것이 공공택지입니다. 공공사업으로 만든 요 택지 안 일대는요, 이 1년까지 전매제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즉 민간 택지일 때는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요, 딴 건 아니고 공공택지란 요청만 딱 적용될 때는 1년입니다. 민간 택지는요, 부담까지 하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전매제한이 없어요.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인데요.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바로 X는 1년 되겠습니다. 이 전매 제한 기한에 포함이 됐다 할지라도 전매 제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매를 하고자 할 때에도 보시면요, 요 전매 대상 주택을 이제 토지공사가 우선 이것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상속으로 받은 집이 생겨서 저는 다 이사한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4번 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없다 해서 요것도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나왔으니까 요 파트 설명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매 제한에 해당되는 어떤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입주 확정이 딱 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 전매할 수 없는 전매 제한이 발생하는데 이건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는 주택들 다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이 투기가지구 안에서 분양 받으면 전매 제한 발생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수도권 아닐 때 보시면요, 이것이 아닐 때 민간 택지일 때도 분양가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되는 요 기한은요, 최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제한이 발생을 하는데 10년 출발은 아까 했듯이 바로 분양계약,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카운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기한이라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가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광역시라든지 또는 같은 어떤 다른 어떤 시와군으로 이사를 갈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로 아예 이민 나가거나 또는요, 2년 이상 파견 나갈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항상 이사 간다 할 때는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전매를 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어떤 경매라든지 공매 통해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경매처분 또는요, 공매처분 통해서 이것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시면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 대책용 아파트 등을 지급받으면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확인받고 전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중요한데, 이 배우자 앞으로 요 지위를 이전할 때 보시면 이것이 이혼일 때는 전체 다 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앞으로 정여할 때는요, 전체는 못 주고 일부만 정여할 수 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전매하는 경우에도 토지공사가 먼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2번 가볼까요? 12번. 자, 가보시면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해서 보는데, 보시면 세대원이 근데 이 경우입니다. 수도권 안으로 이사 갈 때는 전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수도권입니다. 전매하지 못합니다. 또 해외 체류할 때는요, 2년 이상 가야 됩니다. 1년 안 됩니다. 자, 이혼으로는 몽땅 다 주고 나올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그다음에 항상 이주할 때는요. 이주할 때는 전원이 다 같이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남다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이사 갈 때도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되지 누가 남다 하면 전매하지 못한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일 때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또 4번. 3번과 4번은 또 사업자한테 주어진 또 책임이 되겠습니다. 13번과 14번입니다. 이건 공급자, 사업자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책무가 또 등장합니다. 사업자한테는요,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분양되어진 그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또 그 대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입니다. 모집하고 난 이후에 자 우리 사업자는요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때 보시면요 보시면 따로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때 따로 승인을 받는다라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승인 시군구가 승인을 해준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일단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대지를 확보한다 해서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대지인데요. 요 대지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고, 대지 100%입니다. 10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또 이 토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기타 담보권 등 권리가 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잡등기 전부 다 말소하고 들고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집 끝나고 나면 다시 요 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타등기 설정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간에 타등기를 설정해서도 안 되고 처분도 했어도 안 된다는 또 제한이 붙습니다. 이 제한 붙는 상태는요. 나중에 이 우리 입주자들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신청이 가능한 날까지입니다. 이 날이 뭐냐? 바로 사전에 통보해준 입주 가능인, 즉 잔금 지급해주면 키 준다. 입주 가능하게 준다. 잔금 지급을 한 날을 다시 의미합니다. 이러다가 잔금을 못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 60일까지도 이제 이 타등기 설정을 금지하는 이렇게 처분 의무가 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만약에 타등기를 설정했다 등의 위반사항이 딱 발견이 딱 되어지면요, 다 무효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란 것을 외부에 또 공시합니다. 방법이 뭐냐? 부기 등기를 설정해서 공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시점은요, 한 방법은 요 시기입니다. 시기는 주택 건설할 땅 대지는 처음부터 들고 와야 되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부터 요 등기 설정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주택 건물은 아직 없으니까 완성이 딱 되어서 사업 주체 앞으로 먼저 소유권 요 보존 등기를 칠 때 이때 요 등기를 설정해서 들고 와야 된다. 주택 건물은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중도금 담보대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니까, 우리 입주 예정자들,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설정하고자 할 때, 중도금 담보대출할 때 타등기 다 설정합니다. 또는요, 사업 주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파산 등이 되어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이 사업자의 사업 추진할 때 보시면 타등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묻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번 문제입니다. 사업 주체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동의 없이 기타 권리 설정할 수 없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은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죠? 이후부터입니다. 요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다. 90일 X 되겠습니다. 요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런 것은요, 사전에 통보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 날짜가 아닙니다. 그 실제 의미는요, 잔금 지급한 날짜에 열세 주니까 입주할 수 있다. 이 의미와 같은 맥락이 되어지지만 본문의 표현은 입주 가능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지한다는 사실을 제한 등기 설정 금지를 이제 부기 등기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대지는 입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고, 주택 건물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한다 해서 3번 지문은 맞습니다. 맞고요. 기타 4번, 5번은 보실 의미가 전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맞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을 보세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런 제한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해요. 신청 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누구냐?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 하는 사업장일 때는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을 한 날부터 이런 책임이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일 때는 출발 시점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택조합이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이런 제한이 발생하고요. 역시 마지막 시점은 똑같이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다. 이렇게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4번은요. 조합만의 특징적인 어떤 절차 출발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조합은 이렇게 틀립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15번부터 15번, 16번, 17번, 18번까지가 우리 입주자들한테 그 선정, 당첨되기 전에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투기를 또 억제하기 위해서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이 될 수 있는 지위를 그 전에 미리 처분한 것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선정되기 전에, 선정입니다, 선정. 이 선정되기 전부터도 책임이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란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남들보다 먼저 우선 당첨될 수 있는 우선 지위 이것을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 금지란 책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요 지가 무엇이냐? 5개 지가 딱 나옵니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택조합원의 지위, 이것도 마음대로 양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전까지를 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입주자 저축 정서들 다 여기에 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각종 청약 통장 등을 작업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 이것도 우선지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원칙은요, 요 상환사채,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또요, 네 번째 보시면요, 시군구청장이 발행을 해준 각종 어떤 철거민 증명서 또 무가 각종 어떤 증명서를 들고 있으면 우선 입주권을 임대동에 줍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됩니다. 자, 또 5번째 공익사업을 통해서 주어진 바로 이주 대책자 지위,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양도하지 못합니다. 양도하지 못한다 뿐 아니고 알선, 모집, 광고, 소개, 정여 다 안 됩니다. 하지만 양도 등이라 표현할게요. 하지만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융통한다. 이건 하게 해줍니다. 상속받는다. 이것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치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기타 처분 등을 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요 지위들을 전부 다 무효화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요, 계약했다. 계약을 취소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했다. 나가세요. 퇴거 명령을 딱 합니다. 퇴거 명령. 그 다음에 요 주택 금액을 지급하고요. 집을 다시 뺏어간다. 강제 취득 집을 다시 뺏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뿐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에 10년까지 새 아파트에 재당첨도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뿐 아니고요. 이것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 뭐냐?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 처분과 또요,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 전과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15, 16, 17 다 같은 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15번 가시면 이 양도 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제재수단,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위 무효화, 계약의 취소, 2번 나왔습니다. 사업자가 집을 뺏어간다. 3번 나왔습니다. 또 4번에 퇴거명령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도 차익 몰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요 교란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 찾는 것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상환사채 정여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 됩니다. 자, 저축정서의 매매 알선 광고 모집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 개발채권. 여러분들, 도시개발채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도할 수가 있는 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 이것은 저기 다른 법이 있는 상이죠. 하여튼 3번 X입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에 관한 어떤 알선 광고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되고요. 이주 대책자 지위 요것도 양도 알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3번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17번 가보세요. 17번. 자, 조합원 지위의 정려 안 된다. 그 다음에 상환사채의 저당. 여러분들, 양도는 안 되지만요, 저당권 설정과 상속은 된다고 했었죠.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되네요.
자, 주합원 지위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안 됩니다. 상환사채 매입을 위한 광고 안 됩니다. 저축 정서의 정여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지당만 된다. 원칙입니다. 원칙에서 답은 2번만 되는 게 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18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3번이죠. 저축 정수의 저당권 설정은 된다고 했었죠. 된다. 이거 말고는 다 안 되네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과 이제 20번은요. 투기 과열지구 설명이죠. 우리 투기 억제를 위해서 어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에 비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현저한 장수에서 투기를 막고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라는 것이 현재 한국에 없지만 또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요. 자, 우리 투기 억제를 위한 투기 과열지구란 장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이 장소의 지정권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시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국토장관일 때는 말입니다.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나서 심의해서 지정 고시를 딱 합니다. 그런데 시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한 다음에 심의해서 고시한다. 겁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시도의 의견 듣고요. 시도는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한다. 뿐 아니고 해제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해제를 또 할 것입니다. 자, 해제 여건이 성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해제를 하여야 한다.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잘 해제를 또 안 해요. 안 하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에는요. 지정했으면 1년마다 항상 해제하기 위해서 1년마다 해제를 위해서 재정비 검토하게 되어져 있다는 업무가 딱 붙습니다. 자, 또 검토해도 잘 해제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제 시도지사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해제해달라 요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받게 되면 요청받은 이제 시도지사나 또는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은요 요청 이제 40일 요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요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할 때 보시면 시도지사의 의견 듣지 협의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2번 X입니다. 시도일 때 보시면 국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점은 X입니다. 자, 일단은 최대 전매 제한 기한 10년까지 이겠죠. 10년 범위 내에서니까 이 말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 전매 행위를 어기면 3학년 3반 처벌받습니다. 입주자한테는요, 3학년 3반 처벌합니다. 그래서 4번 또 맞고요. 그 다음에 생업상, 사업상 어떠할 때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있더라고 아까 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X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번 보세요. 자, 투기를 설명 어느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 정할 수 있다 해서 1번 좀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1번 가시면 X죠, X.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가격이 현저하게 높을 때 정할 수 있는데, 이거 맞는데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시도가 지정할 때는요. 국장과 협의한다지 밑에 있는 시군구에 의견 듣는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또 X입니다. 3번 가시면요.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주택들이 전매 제한 받지 지정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 받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한 해서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3번 질문 항상 어떠한 제한 제약 발표한 순간부터 이루어진 행위만 제한하지 그 전에 이미 착수한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일 때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업무가 주어진 장소는요 없습니다. 한국은요 토지가지고 어떤 요건을 판단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하여야 된다, 이렇게 업무가 주어진 지역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야 좀 더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자, 요 장소 안에서 전매 제한이 발생하는데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한다 할 때 전매 제한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한의 예외에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좀 맞네요.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번 딱 가보세요. 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 분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자, 50세대의 주택 단지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90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를 분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일단 도시형 생활은 절대 아니죠. 85 이하니까 9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X. 갑은요, 다른 지역 조합원이 될 수 없겠죠. 조합원 될 때 집이 없거나 또는 85 이하 한 채 인분만이 갈 수 있으니까 90짜리 인분은 조합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번 X네요. 자, 3번입니다. 자, 보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보통의 직장조합원의 조합원지도 85 이하 한 채가 되기 때문에 90이니까 자기 회사에서도 조합원 될 때 조합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은 맞죠? 지역조합뿐 아니고 90짜리이면 직장조합원도 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으니까 3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요. 4번 가시면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요, 3년간 전매 제한 받는다. 그럼 전매 제한의 카운트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가 아니고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 1부터 전매 제한 기간 1년, 2년, 3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틀렸죠. 일단 그 기간은 몰라도 출발이 틀렸죠. 전매 제한 기간 카운트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주택 분양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1년, 3년 또는 5년 제한 기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자, 5번 가시면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이 문장 통째로 X 하시고 통과하십시오. 지금 한국에 주택거래 신고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과거에 있을 때 관한 문제니까 이 5번 질문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 역시 또 투기 가지고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지정할 때 보시면 시도시사에 어견듣죠. 시군구와 어견듣는다, 협의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2번 보니까 투기 과일지구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요건이 성수기 딱 되어지면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요청은요, 행정청이죠. 시도나 시군, 구청장이지 주민들은 해제 요청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3번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해제 여부를 재정비 검토해야 된다. 업무가 주어진다 해서 3번 질문은 맞습니다. 4번 가시면요. 자, 저 제한받는 전매에는 상속이 포함된다 해서 전매일 때는요, 상속이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우리 전매할 때 허용되는 사항에서 이혼할 때는 몽땅 다 줄 수가 있다고 했었죠. 배우자한테 정리할 때 일부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전체에 다 전매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23번 또 볼까요? 전매 제한 또 설명이네요.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세대원이 상업상, 사업상 어떤 이유 때문에 서울시로 이전한다. 안 되죠, 여러분들. 수도권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전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가시면 상속받은 집으로 다 같이 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갈 때는 항상 이사 갈 때는 다 같이 간다. 누가 남는다.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번 또 남네요. 안 됩니다. 해외 이민 간다. 또는요, 해외 체류할 때는 2년 이상이죠. 1년 6개월 안 됩니다. 자, 보시고요. 4번에 이민 갑니다. 다 같이 가야 되겠죠. 누가 남는다. 안 됩니다. 그래서 X 되겠고요. 5번 가십니다. 배우자한테 정형할 때 전부 안 되지만 일부 정형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 편이죠. 이혼할 때는 전부 다. 정형은 일부만 가능하다 해서 5번 질문 일부 정형할 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수 있다. 이 점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번 또 전매 제한 설명이 또 쭉 나오네요. 1번 딱 보시면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정여, 상속이나 기타 모든 게 포함된다. 그렇죠? 상속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에 해당이 안 됩니다. 1번 X네요. 2번 가니까 여러분들 투기과일지구 안에서는 말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말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인데 거기는 최대한 5년 넘을 수 없다. 기타 장소는 1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타 장소니까 수도권 충청권 외의 장소는 1년이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상속에 의해서 집으로 다 이사간다 할 때 전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죠. 안 됩니다. 항상 전체가 다 이사갈 때 전매지, 일부만 간다 할 때는 전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전한다. 항상 전부 이전입니다.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자, 또 4번 가보시면 사업자가 전매 제한 대상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할 때 그 주택에 제3자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한다. 맞습니다. 전매 제한 받는 것을 부기등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5번 가보시면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그 지위를 전매를 했다. 전매를 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업자가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 그 선정된 지위를 매입을 하여야 한다. 따로 매입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금을 지급해버리면 당연히 그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따로 매입을 하여야 된다라는 의무하고 잔금은 지급을 안 받으면 공탁을 하면 당연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리모델링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보시고 딴 거는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거의 하자보수 동안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6번까지 문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참 많죠. 그래도 리모델링은 요즘 권장상이니까 시험에 꼭 나올 수 있고 정부에서 아주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했죠.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이미 그 총칙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대수선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정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수를 할 때는 사용 검사 한 지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요. 정축은요 15년 지나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정축할 때 보시면 그 면적이 30%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원칙인데 종전 전용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정축을 하지 않고 세대수를 증가해서 외부에 일반 분양함으로써 그 대원으로서 집을 고친다. 참 좋은 어떤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증가할 때도 보시면 기존 주택수의 100분의 15까지만 가능하다.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증가할 때 보시면 수평 정축이나 별동 신축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수직으로 올린다. 수직 정축이 가능한데 이거 하고 할 때 보시면 3개층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이 14층까지 이하 층수일 때는 구조 하중 때문에 2개층까지만 가능해진다. 그런 제한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걸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다 하자. 찬성은 딱 한다. 하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일부가 반대한다 라고 할 때 보시면 리모델링 주합을 설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딱 보니까 단지 전체에서는요 3분의 2, 각동에서 3분의 2, 일부 동원할 때 그 일부 동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요. 자, 그렇게 해서 요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년 안에 뭘 하느냐, 공사 준비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또 따로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것도 관할 시국에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딱 내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용 검사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대수가 30호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바뀌어버리죠. 또 증가되는 주택의 리모델링 할 때는요. 권리가 바뀌니까 권리 변동계획이란 이 계획을 첨부해가지고 변동계획이란 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요. 요 계획 속에 보니까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 신축 더 집이 지어진 그 증가되어진 집은요. 주합원 외, 주합원 분양 안 됩니다. 주합원 외의 자에 대한 어떤 분양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허가할 때 보시면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주택일 때는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유무를 결정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합 설립을, 이 주합이 이 공사가 신청할 때, 또 대표가 신청할 때 보시면 계속 100%가 찬성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대표. 그런데 주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요, 100%가 필요 없죠. 없고요. 단지 전체에서는 보니까 5분의 4, 또 각 동에서는요, 3분의 2, 일부 동에서는 5분의 4에 이 동의가 추가 첨부되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데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공사할 때는요,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입니다. 자, 또요, 시공회사를 선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경쟁 입찰로서 선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요. 자, 저는 동의받은 대표의 내부에서 또는요,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런 식의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고 합니다. 이 기본 계획은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급만 수립한다. 것이 원칙이죠. 10년 단위 어떤 계획이고 세운 계획을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라고 하는 시일 때는 또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지원센터 이것을 또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요, 수직점 추경, 세수 증가하는 이런 식의 리모델링 하고자, 세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에는요, 이때는 하고자 하는 자들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시장 구속부한테 그럼 실시를 합니다. 이때 진단 비용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는 말도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문제 지문을 통해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딱 보세요. 리모델링 설명이다. 어느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딱 보니까 14층짜리 건축물을 수직층 추구할 때는요, 2개층까지만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리모델링 조합에 설립할 때는요, 이미 땅이 있으니까 따로 땅 확보 요건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2번 질문 X네요. 보시고요. 자,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아니겠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정축할 때는요, 15년 경과 필요하겠죠? 10년 경과는 대수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시공자 선정 딱 나면 경쟁 입찰로 한다. 이렇게 해서 5번 질문 수의계약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딱 가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리모델링을 100% 다 동의하면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네요. 2번 가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단지 전체에서 5분의 4, 각동에서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요. 리모델링에 동의했지만 아직 허가 신청 안 했더라. 그 동의 철회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맞습니다. 자, 또 4번입니다. 마지막에 끝나면 사용검사 받죠. 이것도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조합은 그 길이의 반대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아까 본 적이 있으니까 5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 가보십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주거종합계획을 세울 때 리모델링 사항을 포함을 시킵니다. 해서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특강 대도시 일대 보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10년 단위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해서 보시고요. 3번 가시면 리모델링에는요, 사업계획 승인 1로부터 아니죠.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받은 검사, 사용검사 1로부터 15년. 요 10년, 15년, 사용검사 1때부터 10년, 15년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다. 4번 질문 나왔습니다. 맞고요. 5번 가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 도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수립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번 문제 봅니다. 자, 4번 문제. 리모델링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수평으로 늘린다 할 수 있고요. 또 신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넓은 세대 분할도 할 수 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단 복리시설도 분양할 수가 있는데 복리시설을 키울 수가 있는데 분양해서는 안 된다. 복리시설 그 내에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 목적은 또 안 된다. 복리는 분양 목적 안 된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정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존 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자, 보니까 2번 질문 X죠. 기존 주택수에서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5% 넘지 않는 내에서 수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수직 정축은 원래 최대
3개층까지인데 14층까지면 2개층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3번도 X네요. 그래서 자 보니까요. 자 우리 2번과 3번 둘 다 X죠. 기존수의 100분의 15%를 넘지 않게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최대 3개층까지인데 14층 이하이면 2개층 해서 2번, 3번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 가시면 리모델링 할 때 주어 정축할 수 있는 면적 30%가 원칙인데 85 미만 40%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력극 철거에서 세대 합친 행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기본계획 설명에 설명해서 무엇이냐? 특광 대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10년 전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다. 겁니다. 자, 그런데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도실 과밀화 우려가 없으면 효시 아니할 수도 있다. 널널하다. 이 얘기죠?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5년마다 검토한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 규모 작은 시일 때는 도가 수립하라 할 때만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이 대도시의 시장, 조차도 리모 기본계획 승인받게 되어져 있다. 도시 단체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시면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특광 대도시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리모델링 허가는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하니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가십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유부분 면적이 커졌다, 축출했다 할지라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5번 그래서 2번 질문 보시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변한다 해서 X가 된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2번 X입니다. 3번입니다.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떠보시면 도계 위에 심의를 거친다 했습니다. 3번 질문 맞네요. 자, 또 4번 가시면 일부 공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4번 질문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7번과 8번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엔 농지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